안녕하세요, 여러분. iOS 프로그래밍 실무 1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예고한 대로 RESTful API 기반 iOS 앱 개발을 시간이 되는 한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앱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발전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쓸만한 앱, 그 다음에 앞으로 뭐 프리랜서를 하건 뭐 계속 찍어낼 수 있는 앱, 다양한 앱들을 계속 찍어낼 수 있는 앱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물론 이제 iOS 쪽으로 취업할 친구들은 뭐 이번에는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뭐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제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에 가면 좋은 회사들은 이렇게 문제를 주고 일주일 만에 해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 비슷한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주부터 하는 내용들은 제가 이제 공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지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만 이렇게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컨텐츠라서 그거 좀 부탁을 하고요. 나중에 제가 만들 교재에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만 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첫 시간에 앱 개발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이티브로는 안드로이드, 자바, 코틀린. 이제 요즘 뭐 코틀린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요. iOS는 이제 스위프트가 대세이지만 좋은 회사들은 또 objective C로만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여기에서 스위프트로 넘어가는 회사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둘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스위프트 기반으로 해서 하는 회사들이 이제 뭐 좋겠죠. 근데 이제 예전부터 돈 많이 벌고 이런 좋은 회사들은 objective C로 앱을 잘 만들어 놨는데 얘가 이제 C 언어계 이렇게 포인터도 쓰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프로그래밍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뭐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이제 뭐 여기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처음에 objective C로 하는 회사로 거기도 아주 좋은 회사인데 갔다가 뭐 수입들 나름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해서 지금 요기요에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면 네이티브로는 이제 OS 환경에서 가장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지만 둘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플랫폼 기술이 있죠.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OS나 하드웨어의 어떤 기본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용어예요.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하면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개의 OS에서 동작한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유니티가 대표적인 이제 크로스 플랫폼 기술이 되겠죠. 유니티에서 만든 모바일 게임을 뭐 이제 나중에 포팅하는 거에 따라서 물론 iOS에 포팅하려면 iOS 여러분 맥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크로스 플랫폼 기술로는 리액트 네이티브나 플러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해서 뭐 하나 만들어서 내가 정말 이제 이 앱이라는 것은 그 하드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스마트폰에 뭐 전화라든지 GPS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사용하고 이제 인터페이스도 딱 거기에 맞춰서 하지만 나는 그냥 하나 만들어서 그냥 둘 다 뭐 구현할래 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요즘 이제 이런 쪽으로도 구인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사실 네이티브가 너무 훨씬 더 유리하죠. 여러분들 또 배워야 되니까요. 리액트 네이티브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터는 이 다트라는 언어, 구글에서 만든, 여기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든 거죠. 이 리액트 네이티브는 여러분들 4학년 혹시 가는 사람들은 4학년 때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트라는 언어를, 구글에서 만든 다트라는 언어를 이용하는 플러터는 이제 여기 잠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요. 뭐 C 언어랑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이제 C 언어에다가 객체지향적인 특징을 좀 더 넣은 거고요. 그래서 뭐 C나 C++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언어라고 구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웹뷰를 감싸고 있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하이브리드 기술. 그래서
용어를 보통 회사에서도 구인할 때 많이 혼용해 쓰는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특히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 하이브리드 기술은요, 이걸 하이브리드 기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워낙 광범위하게 잘못 얘기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큰 회사들도 가끔 이런 기술을 이용한 앱을 만드는 것을 하이브리드 기술이라고,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얘기하는데 잘못 얘기한 겁니다. 잘못 하고 있는 거, 인사 담당자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팀장이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냥 하이브리드 기술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콜도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iOS용이나 안드로이드용으로 포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여기 보면 Node.js 환경에서 npm Node.js 패키지 매니저인가요? 그거 이용해서 간단하게 마지막에 포팅을 하면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뭐 이쪽으로는 취업하는 데는 거의 의미가 없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같은 앱을, 물론 이제 반응형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냥 웹사이트 같은 앱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이 코르도바로 해서 포팅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 만들어서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유니티로 만들어서, 물론 이제 네이티브로 게임도 다 만들 수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죠. 생산성 때문에요. 이 크로스 플랫폼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되겠고요. 자, 안드로이드 앱 개발 iOS, 여러분들이 뭐 제일 가고 싶어하는 회사,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에 지금 제가 두 구인 광고를 가져왔는데요. 담당 업무는 이렇게 똑같고요. 이제 똑같이 안드로이드 앱 개발과 iOS 앱 개발을 뽑는데, 여기는 자바 코틀린, 여기는 자바를 우선으로 아직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 다양한 앱 UI와 인터랙션 개발, RX 기술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objective-C, 여긴 지금 큰 회사고 오래된 회사라서 objective-C도 여기도 쓰는 것 같아요. 스위프트를 이용한 네이티브 앱 개발. 여기 네이티브 앱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iOS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스토리보드 많이 하고 있고요. UI 인터랙션 개발, 역량 보유자, 이제 남은 시간에 이런 것들 많이 하겠습니다. 이거 똑같이 있고요. 근데 신기하게 우대사항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우대사항이 RESTful API 설계 경험이라고 되어 있네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설계까지는 해보지는 않고 이 API, 오픈 API를 이용을 할 건데요. 이용을 하다 보면 내가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디자인 패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macOS.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안드로이드로 가건 iOS로 가건 기본적으로 이 RESTful API를 다뤄본 경험, 뭐 설계까지 해보면 좋겠지만 이용해본 경험이 굉장히 좋은 우대사항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앱을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인에 들어가서 뭐 응용 프로그램에 iOS, 안드로이드 이렇게 오브젝티브스 있는데요. 뭐 iOS 조금 많이 안 뽑잖아요 라고 하는 것들 뭐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이 정도 비율이에요. 항상 이 정도 비율이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 개발 쪽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해서 약 1200에 1400 정도 되는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오브젝티브-C는 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큰 회사들은 오브젝티브-C도 알고 있으면 큰 회사,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데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강좌라든지 방학 때 특강을 이용해서 뭐 하루나 이틀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iOS 개발자 역량 우대사항으로 해서 쭉 제가 얘기를 했지만 iOS 프레임워크에 대한 스위프트 기본 개발 역량, 오토 레이아웃, 인터페이스 빌더로 UI 개발해본 경험과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플러터,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 경험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픈소스 뭐 되어 있고, 여기도 보면 뭐 여기도 이제 우대사항으로 RESTful API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쭉 있고요. 뭐 RX 입시나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REST API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REST API라 다 다른 회사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회사들입니다. REST API 기반 앱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굉장히 기본적인 자격 요건으로 되어 있네요. 리액트 네이티브라고 이제 iOS 개발자를 뽑는데 이게 이제 크로스 플랫폼으로 해봤는지도 묻고 있네요. 그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스위프트 objective C 이렇게 얘기하는 뭐 스위프트만 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오래된 회사 좋은 회사들은 이렇게 objectives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유지 보수가 가능하신 분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스위프트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제가 나중에 마지막 주 정도에 시간이 된다 그러면 쭉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LG인 것 같죠? LG는 이제 Objective-C 위주로 하고 있는 거 봐요. Objective-C에서 스위프트로 이관 경험을 보유한 자라고 되어 있고, 하이브리드 앱 경험 보유자. 아마 이게 이제 크로스 플랫폼인 것 같은데 여기서도 지금 잘못 쓴 것 같아요. REST API 또 나오네요. REST API 사용에 능숙한 개발자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사실. 여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REST API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도 REST API 다 다른 회사인데 굉장히 우대사항으로 REST API가 많고요. 크로스 플랫폼의 이제 우대사항을 조금 전에 봤었는데 리액트 네이티브가 있고 플러터를 원하는 회사가 있고 그러네요.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 여러분들이 이제 원티드에 가서 여기 지금 안드로이드 개발자, iOS 개발자 들어가 보면 조금 더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구글링에서 iOS 개발자 취업을 보면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집 기준으로 현재 집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기술들을 서로 비교를 해보고 트렌드를 어떤 걸 많이 쓰는지 트렌드를 비교해보고 싶을 때요. 이 스택 오버플로우 트렌드라는 구글링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 스택 오버플로우의 트렌드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이제 원하는 기술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랭귀지 같은 것도 비교해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리액트 네이티브와 플러터를 비교해서 본 거고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리액트 네이티브가 먼저 나와서 선전을 하고 있다가 요즘은 조금 정체 상태에 있죠. 그리고 이제 플러터가 굉장히 이제 구글에서 많이 밀고 있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인 통계이고요. 뭐 이게 뭐 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지금 깃허브에서 이 스톡 오버플로우에서 이제 그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를 내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통계는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에 따라서 또 어떤 기술을 원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플러터 같은 경우는 다트를 또 배워야 되고 자바스크립트를 배워야 되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는 다 잘 알죠. 그러니까 뭐 하여간 그렇다는 거 하면 되겠고요. 이 스택 오버플로우 트렌드 뭐 들어가 본 사람들이 있겠지만 스택 오버플로우 이렇게 트렌드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서 태그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자, 얘랑 그 다음에 플러터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비교를 해서 뭐 여러 개 쭉 더 해봐도 돼요. 비슷한 것들끼리 해서 비교를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정리를 했었지만 iOS 개발자의 키워드들을 보면 이제 스위프트 당연히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Objective-C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앱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번학기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방학 때 원하면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보드 가지고 하는 거 이제 많이 해볼 거고요. 오토 레이아웃도 이거만 하더라도 이제 한 학기 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앱 만들면서 이제 해보긴 하겠지만 뭐 상세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거나 방학 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려운 기술은 아니고 연습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RESTful API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뭐죠? 디자인 패턴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을 하는데 좀 쉽게 통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이제 RESTful API로 해서 앱을 만들면 통신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통신을 하는데 조금 쉽게 통신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요즘 제일
각광을 뭐 안드로이드건 iOS 쪽이건 제일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이 RX, Reactive X 기술이 되겠는데요. 비동기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통신하고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거고, 함수형 프로그래밍 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요즘 뭐 이제 회사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 회사, 발빠르게 하는 회사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대부분 스타디하고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대사항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오토 레이아웃은 이렇게 이제 인접하고 있는 뷰들 간에 제약을 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기기에도 기기를 해상도가 다르고 이제 누이면 또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가로 세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약들을 인접하고 있는 애들을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제약을 줘서 너 여기까지는 이 정도 항상 떨어져야 돼. 최소 이 정도는 떨어져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두는 것이 이제 오토 레이아웃이에요. 우리 앱 만들면서 잠깐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RESTful API라는 게 굉장히 웃겨요. 이 백엔드 쪽으로 요즘 제가 이제 1학년들 대상으로 이제 취업 분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엔드 쪽으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백엔드 쪽으로 한다 그러면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나 뭐 PHP의 코드 이그나이터나 랄라벨이나 이런 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쪽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지원 자격에 보면 좋은 회사거든요. RESTful AP 기반의 API 설계, 구현 경험이 또 필요하다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STful API 여기도 보면 지금 다른 회사인데요. 자바 기반의 웹 서비스 및 플랫폼 개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스프링 기반에서 하지만 우대사항으로 RESTful API 설계 경험이 필요하다고 이런 데 알죠? 네이버네요. 그래서 이제 큰 회사나 이런 데들은요. 자기네들이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RESTful API라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백엔드 쪽에서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이쪽 백엔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도 보면 오픈 API 뭐 사실은 블록체인 관련된 거를 하는데 오픈 API를 이용해서 우리 이제 RESTful API 디자인에 능숙하신 분이라고 해서 뭔가 내가 만든 기술을 확장하고 뭐 이렇게 저변을 확대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RESTful API라든지 오픈 API 기술을 직접 구현하는 뭐 큰 회사들은 그렇게 다 하고 있죠. 여기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백엔드 RESTful 그래서 여기 이제 금융사 같은데 여기 RESTful API에 대한 이해도를 부여하신 분.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요 얘기도 쭉 얘기를 하고요. 그걸 실제로 구현도 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RESTful API에 대한 게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엔드로 가더라도 이분께 제가 저랑 같이 하는 이 RESTful API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쪽으로 이제 취업을 할 때는 공공-DB 혹은 오픈 API를 RESTful하게 가져와서 JSON 파싱해서 테이블 뷰에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이제 어떤 공공 뭐 GitHub에서 가져오는지 아니면 어디서 가져오는지 뭐 이런 데서 가져오는지 그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주고요. 그걸 이제 RESTful하게 가져오고 JSON 데이터를 뭐 이제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넣었다가 그걸 파싱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만 테이블 뷰에 보여주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통신에서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제이슨 파싱하는 부분이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어지는 강좌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테이블 뷰에 대해서 주로 살펴볼 겁니다. 사실은 iOS 앱 개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 가장 많이 쓰는 기술이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테이블 뷰죠. 그래서 iOS 앱 개발의 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이 테이블 뷰만 잘 이해를 해도 사실은 이 테이블 뷰가 좀 어렵거든요. 많이 어려워요. 초보자들에겐.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뷰를 보면 전반적인 스위프트 언어의 문법을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뷰를 만드는데 스위프트 문법을 이해한다 그러면 굉장히 다른 거 이해하는데 쉽고요. 그래서 제가 벌써 몇 번의 과제를 통해서 이 테이블 뷰와 관련된 과제를 내고 조금 분석을 해봐라 대충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제 눈에 익나 모르겠어요. 갑자기 하려고 하면 또 어려워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과제로 몇 번 내주긴 했는데 오늘 들으면 굉장히 클리어하게 다가올 겁니다.
자, 그래서 실무 iOS 앱 개발 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요한 기술들은요. 테이블 뷰가 뭐 제일 많고 어떤 앱이라든 다 테이블 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가 DB를 활용을 해서 로컬 DB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이제 그럴 때 네트워크에서는 항상 비동기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탭바를 이용해서 탭을 눌렀을 때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빨리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GPS를 활용해서 하는 것들, 이게 이제 스마트폰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기기에서, 다양한 기기에서 비슷한 디자인으로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커지고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디자인 패턴에 관련된 거, 기본적으로 이제 컬렉션 타입들을 이렇게 어레이와 딕셔너리를 많이 쓰니까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이어지는 앱을 만들 때 다 조금씩 다 활용을 됩니다. 네트워크 통신할 때는 이제 RESTful로 할 건데 관련된 얘기를 쭉 하도록 하겠고요. 제이슨 파싱 하는 방법이 있는데 XML보다 왜 제이슨이 좋은지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오픈 API를 활용한 앱을 개발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키 같은 것도 각자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이트는 하루에 트래픽이 이렇게 제공하는 건수가 뭐 100개, 1000개, 500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각자 자기 인증키를 이용해서 해야 돼요. 다양한 업체에서 뭐 글로벌 뭐 페이스북이니 유튜브니 다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뭐 주요 포털들 물론 당연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DB라고 해서 여기 이제 들어가 보면 제일 쓸만한 데이터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창업 관련된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당장 데이터 활용에 활용 사례 잠깐 들어가 보면 뭐 오늘의 날씨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UI가 보니까 뭐 안드로이드 같죠? 여기 구글 플레이가 뜬 거 보니까 안드로이드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상당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신 여기도 안드로이드 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들어가면 다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다운받아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iOS 쪽으로 배우면 더 좋은 이유가 보면 알겠지만요. 여기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안드로이드 앱이에요. 안드로이드 앱. 대부분이 다 안드로이드 앱이고 iOS 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iOS 쪽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또 특이한 거는 하나 만들어서 재미를 본 사람들이 꼭 이제 어차피 소스가 있고 기술이 있고 하니까 디자인만 바꿔서 계속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어디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해 있더라도 뭐 이렇게 부업 겸 해서 또 대박으로 뜨면 뭐 광고도 붙이고 하면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폰 앱이죠. 굉장히 유명한 앱이죠. 알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사랑을 받은 앱인데 굉장히 오래된 앱이죠. UI가 기본적으로 iOS 앱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국토교통부의 지하철 실시간 정보 서비스를 오픈 API를 받아와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API가 REST 방식이라고 되어 있고, 데이터 포맷은 얘는 JSON이 아니고 XML 데이터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URL을 요청을 하게 이런 URL로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결과들이 쭉 오고요. 그 결과들을 이용해서 뭐 여긴 없네요. 스위프트는 없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는 것들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술들을 잘 배워두면 여러분들이 직접 서버를 물론 이제 파이어베이스나 이런 거 이용해서 간단하게 서버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서버 운영하지 않고 뭐 공공기관 혹은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서 SK 플래닝이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실시간으로 계속 다른 정보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뭐 날씨 앱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잘 배워두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사실 안드로이드 쪽에서도 이제 이런 그 앱을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재미있죠. 왜냐면 정적인 앱이 아니고 계속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바뀌니까 매번 조회할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하라고 하면 미리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서 키를 발급받은 다음에 바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뭐 하는 실습이랑 똑같이 당연히 한번 해보는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찾아서 따로 만들면 완전히 다른 앱이 되는 거죠. 디자인만 조금 바꾸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 기본적으로는 다시 얘기하면, 어떤, 원격지에 있는 DB를 오픈 API나 RESTful하게 해서 가져와서 오픈 API에 있는 정보를, 이걸 이제, 이 두 개가 어떻게 달라요? 그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어쨌든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서버가 아닌 국가나 아니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RESTful 방식으로 해서 가져와서 그 많은 데이터를 다 보여줄 필요 없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제이슨 파싱을 해서 그거를 테이블 뷰에 뿌려주는 보여주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디자인만 예쁘게 하면 굉장히 멋진 앱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쭉 뭐 어디까지 할지는 저도 지금 작년에 이런 강의를 하지 않았고 예전에 했던 강의를 해서 제가 지금 가늠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테이블 뷰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테이블 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개인적으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iOS 앱 뭐 쪽으로 기술적으로 찾아보면 테이블 뷰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초보자들이 또 할 때 제일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테이블 뷰.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런 강의한 지가 들어보면 알겠지만 정말 어디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만큼 누가 나에게 이렇게 강의를 해줬으면 얼마나 고마웠을까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조금 쉽게 기본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테이블 뷰 항목을 표로 보여주는 것들을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